도대체 언론들은 왜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이러는 걸까? 민주당은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 편협된 보도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말하고, 국힘당은 오히려 반대로 문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다, 독재 정권이다, 언론 탄압이다 라고 말을 하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으로 대표되는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나 반성과 사과가 부족했던 태도를 지적하는 것들도 있었고, 또 선거운동 전략의 실패다라고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들이 언급한 편파적인 언론 보도인데요. 저는 이 두 의원님의 말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모두 언론 탓이다, 누구 탓이다, 남 탓이다, 이렇게 외부에서 찾는 것은 분명히 성숙한 자세는 아니지만, 편협한 언론의 보도가 분명히 이번 선거 결과에 한몫을 했다라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몇 해 전부터 언론사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다, 기덕이다 라는 혐오 표현들을 흔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부한 표현이죠. 기레기라는 표현이요. 요즘 저는 속으로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사실 기자들은 쓰레기들한테 미안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인들에 비하면 쓰레기는 너무 깨끗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제 화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들이 쓰레기짓 한 게 뭐 화낼 일인가 하고 그냥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언론 개혁 시급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언론들의 눈부신 쓰레기 짓거리를 몇 개만 꼽으라면, 저는 2019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 갈등을 겪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몇몇 일부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편이 아니라 일본의 편에서 보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해서 일본의 심기를 건드린 것처럼 보도를 했던 언론들이 있어요. 그 언론사의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아마 시청자님들도 다 어떤 언론인지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 사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들의 말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의혹과 추측일 뿐이라는 것이 지금 재판을 통해 밝혀지고 있죠. 설령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조국, 추미애 이 두 전 장관에 대한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두 분의 죄가 나라 전체가 분노할 만큼의 큰 죄인가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조국 전 장관님의 따님 표창장 위조, 추미애 전 장관님의 아들 황제 휴가, 다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의혹이 다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다 해보자고요. 그게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월호 사건과 비교가 될 만한 그런 스케일 수준의 범죄인가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착수한 뒤 31일, 한 달 만에 7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인지를 보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주도했던 사건이죠.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는데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을 했대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박탈당하고 구속 수감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도 70일 동안 46건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 최고의 명문대들도 아니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한 달 만에 7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다니요. 지금은 다 해서 10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수사 강도,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범죄의 경중에 대한 표죠. 의원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수정당에 있는 의원들인데요. 홍모 의원의 딸 이야기죠. 1급 마약을 하고 그 마약을 심지어 3kg이었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유통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마약도 하고 유통도 해요. 근데 불구속이죠. 장모 의원의 아들 사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어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이라고 고성을 질렀대요. 근데 이거 확인된 바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역시 불구속입니다. 그 밑에는 말해봐야 입만 아프죠. 간단히만 언급하면,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2015년 부산지검의
윤모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사문서 위조보다 공문서 위조가 더 큰 범죄인데 수사에서 재판까지 이 사건은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넘게. 그리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올라가지도 못했대요.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그냥 기각시켜버렸기 때문이죠. 공문서 위조도 이렇게 그냥 기각시켜버리고 묻어버리는데 사립대의 표창장 위조가 이렇게 나라를 흔들 정도로 큰 범죄, 크게 다뤄져야 될 이야기인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의 무자비한 집중포와 언론들이 쏟아낸 보도량은 그야말로 엄청났죠. 국정농단, 세월호 사건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보도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큰 범죄였나요? 조국 전 장관의 유죄 여부를 떠나서 표창장 위조가 그렇게 많은 언론 보도를 할 정도로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님이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들에 대해서 소송전을 벌이면서 따박따박 대응을 해 나가시자 언론들은 자신들이 쓴 기사를 허겁지겁 지우는 그런 코미디 같은 찌질함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들이 쓴 기사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자신이 쓴 기사가 찌라시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비겁한 형태죠. 어떻게 언론들이 그럴 수가 있나요? 써버리고 아닌 것 같으면 지워버리고 이게 무슨 기자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정부를 향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언론이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죠. 예를 들어 뭐 우리는 중국에 좋은 마스크를 줬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불량 마스크를 줬다. 이런 것들 대표적인 가짜뉴스였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처음 퍼졌냐라는 것이죠. 그 언론들이 처음에 퍼뜨린 가짜뉴스거든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언론들이 1등 공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진실을 왜곡한 채 경제 외교 폭망 프레임, 친중 무능 정권 프레임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언론과 적폐 세력들이 만든 하나의 작품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생겨요. 왜 언론들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것일까? 박근혜가 중국이 좋아하는 샛노란 이쁜 옷 입고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희대의 뻘짓을 할 때도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감성 외교를 펼쳤다고 빨아대던 우리의 언론들이 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조금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친중 정권이라고 욕을 할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가 퍼지기 시작할 때 전염병이 터진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든 국민의 책임이다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를 향할 수 있는 비난을 국민들 모두의 책임으로 돌리며 물타기를 했던 아주 그 정의로운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가 퍼지자 모든 잘못은 다 정부 탓이라고 말하는 건 또 뭐하는 짓거리인가요? 세계에서 방역을 제일 잘한 국가라고 외신들이 칭찬을 해도 정작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인 것인가요? 도대체 언론들은 왜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이러는 걸까? 민주당은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 편협된 보도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말하고 국힘당은 오히려 반대로 문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다, 독재 정권이다, 언론 탄압이다 라고 말을 하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들이 언론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면 언론들이 왜 이런 형태를 보이는지, 왜 민주정부를 싫어하는지,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왜 이렇게 언론전을 펼치고 난리를 치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때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군사 쿠데타 및 박정희 정권에 반하는 언론사들에게 긴급조치라는 것을 통해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한 후에 무려 15년까지 징역을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정책이라는 것을 통해 언론사 경영진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줬죠. 그래서 정권을 비판하지 못하게 술수를 쓴 것이에요. 돈 받아먹은 자기들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들도 더러우니까 더러운 정부를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둘 다 더럽거든요. 쟤를 비판해서 제가 걸려 들어가면 나도 같이 걸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특혜들로 인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1968년 일본에서 상업자간 400만 달러를 지원받아서요, 회사 건물과 코리아나 호텔을 지었습니다. 외자를 도입해서 국가기관 산업이 아닌 조선일보사의 사유물을 짓게 한 것이죠.
전두환 정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5.18 광주항쟁에 양심 있는 언론들이 제작을 거부하자 전두환은 언론사 사장들을 보안사령관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반공법들을 내세워서 언론인을 탄압했어요. 이렇게 군부의 위협으로 언론은 철저히 침묵, 왜곡했습니다. 게다가 전두환은 언론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 정화 작업, 언론 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언론인들을 대량 해직시켰습니다. 언론 정화 작업을 통해서 언론사를 그냥 강제로 폐간시키고 해직시켜 버린 것이죠. 노태우 정권에는 3당 야합을 통해서 거대 여당이 되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었죠.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와 함께 언론 사찰도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장악을 사찰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죠. 노태우 정권은 KBS 사장을 마음대로 해임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기도 했습니다. 또 방송구조 개편안을 통해서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방송을 중단시키거나 광고를 정지시키는 권한까지 방송위원회가 갖게 했어요. 당시 거대 정당인 민자당은 방송법안, KBS 법안, 한국방송광고공사법안 등 방송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와서 비로소 언론들에 대한 여러 규제들이 풀어지고 언론들은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숨통이 트인 언론들은 드디어 공정하고 윤리와 책임을 따르는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리가 없죠. 규제가 풀린 언론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오히려 더 힘을 쏟습니다. 그들은 각종 언론 특혜를 통해 큰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김대중 정부에서 결정적으로 언론들이 민주정부를 싫어하는 큰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김대중 정부 임기 말에 대대적으로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 자금으로 아들의 해외 유학 경비를 내거나 사저에서 개인적으로 두는 차량 운전기사의 급여를 주는 등 언론사 사주의 민낯이 노골적으로 낱낱하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들이 탄로한 총 금액은 1조 3,500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1조 3천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당시에 1조 3,500억 원이라는 돈을 불법적으로 착취를 한 것이죠. 언론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고 탈세와 횡령이라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 모든 사실들을 언론 탄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물타기하고 본질을 호도하기 시작했죠. 노무현 정부는 정말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꿈꾸는 정부였어요.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잘 발현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뿌리 깊은 적폐들의 방해로 그 꿈꾸는 나라가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게도 언론에게도 자유를 주었습니다. 언론사 자율 경영을 추구했어요. 이렇게 풀어준 언론의 자유는 안타깝게도 오히려 노무현을 공격하는 펜으로 되돌아왔어요. 소위 언론의 노무현 죽이기는 정권 내내 이어졌고 퇴임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신기하죠? 노무현 정부는 언론들과 또 검찰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는데 왜 언론과 검찰은 노무현을 그렇게 괴롭혔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언론사도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인사권 독립 등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던 분이었어요. 오죽하면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딩과 싸운다 라는 워딩,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김대중 정부 때 한번 탈탈 털렸던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정권 내내, 아니 대선 후보 시절부터 퇴임 후까지 노무현 죽이기를 지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는 검찰뿐 아니라 언론의 일조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모두 관장하는 방통위와 민간 콘텐츠 규제를 총괄하는 방심위를 만들었습니다. 방통위의 위력은 매우 막강했죠.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언론 장악을 자본과 결부시켜서 완성을 합니다. 언론인 불법 사찰도 물론 문제였지만 자본을 통해 언론을 흔들었어요. 가장 큰 자본을 가진 삼성이 선두에 섰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를 쥐고 흔들었죠. 대표적으로 2006년 시사저널 사태가 그 예예요. 유명한 사건이죠. 삼성과 관련된 안 좋은 뉴스는 빼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던 사건. 대기업들이 언론들의 보도 내용과 편집권에 얼마나 깊게 유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언론들이 광고주, 흔히 말하는 쩐주들에게 얼마나 종속관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로 인해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던 기자들은 다 사직을 해서 새로운 시사주간지인 시사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언론사 중에 삼성의 지원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삼성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명박은 언론을 손에 쥐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철학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이명박 때부터 자본에 길들여진 언론이 절정에 달했죠.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부역하는 수준에까지 이릅니다. 박근혜가 뭘 해든 빨아지껴요. 아까 보셨죠? 박근혜가 샛노란 옷 입고 중국 전승정 열병식을 가도 감성 외교라고 빨아주는 황당한 짓거리를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언론인 부역자들은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때를 능가해서 알아서 기어다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억하시죠? 대통령이 질문도 안 받아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상한 소리나 찍찍하고 해도 언론인이란 자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노트북 시대에 노트북은 없고 노트와 펜을 들고 가서 받아 적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을 통해서 진보 언론인과 양심 언론인들은 모두 직장을 떠나야 했고요. 돈으로 언론인들을 길들이고 말 안 듣는 언론인들은 자리에 남아있지를 못하게 괴롭혔죠. 이 시절에 입사한 언론인들은 선배들한테 뭘 배웠을까요? 이념도, 사상도, 양심도, 사명도 없는 어뷰진 기사들, 클릭수 높이려는 어그로 기사들을 써내려가는 소위 기레기, 기덕이로 불리는 젊은 기자들만이 양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시면은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개나 소나 다 기자 아니야? 이런 기자 누가 못 쓰냐? 그냥 해외 언론들 복부 태우고 무슨 유명한 SNS에서 퍼오고 이게 무슨 기자냐? 이게 무슨 기사냐?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잖아요. 이 시기에 양산된 젊은 기자들이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오로지 먹고 사는 돈과 사주와 편집자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그 더러운 힘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기득권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언론들의 자율권은 더욱 높아졌어요.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지수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매년 꼴찌예요. 할 말은 자유롭게 다 떠드는데 그 말이 진실이 아닌 언론이 바로 대한민국 언론, K언론의 민낯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정신 나가기도 지들이 언론을 탄압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전두환 정권 때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집을 한 채씩 줬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물론 들은 것입니다. 또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때 정부들도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한몫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특혜를 줬는지 아니면 어떤 소스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몫 챙겼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청와대 출입은 기자들에게 꿀보직이었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을 정도였죠.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는 출입 기자들에게 1원 한 장 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정부 요초 출입 기자실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기조였어요. 정보는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노무현 정부는 국가의 1급 비밀, 1급 정보를 대통령 혼자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정원장과 독대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말도 유명하죠.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한술 더 뜹니다. 누구는 기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자들을 모여서 뭘 했나요? 등산이라고 하자고 했죠. 그것도 무려 2번씩이나요. 여러분 이게 더 멋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더 당연한 거잖아요. 뭔가 특혜가 없이 같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또 등산하고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당연한 걸 하고 있는 민주정부를 싫어합니다. 언론들은 이 민주정부를 싫어해요. 언론 관계가 좋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는 당연한 일을 하면서 언론의 미움을 샀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과 함께 등산을 하는 그 기자들 표정, 기사 혹시 보셨나요? 표정들 아주 가관이었죠. 아마 청와대 출입 기자가 되었을 때 우와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청와대 출입했던 선배 기자들 다 잘 나가는데 나도 없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등산이나 하재요. 솔직히 내가 기자라도 열받을 것 같긴 합니다. 어렵게 청와대 출입 기자 됐는데 뭐라도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등산이나 가자니 열받을 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자 입장에서 열받는 게 그게 옳은 건가요? 어떤 대통령이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자들한테 특혜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런 대통령과 깨끗하게 정보 공개 균등하게 하고 기자들과 등산 한번 하면서 식사하고 운동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멋있는 대통령인가요? 당연히 후자가 더 멋지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전 요즘 가끔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기준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질문인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전 제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론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요구했던 내용들만 봐도 아주 가관입니다. 2020년 한국신문협회, 조선일보 발행인이 회장으로 있는 곳은 최근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언론사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신문의 광고 물량을 조기 집행하고 홍보 예산을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조기 증액,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문체부에 전달합니다. 원래 작년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 정부 광고 집행액이 약 2,500억 원이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 더 올려달라라는 것이죠. 국민 세금으로 빨리 집행해서 언론사들에게 주고 더 증액해서 줘라라는 것이 그들의 요지였어요. 신문협회의 멘트는 황당함을 넘어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신문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론 형성과 국민의 정보 복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 홍보 예산을 빨리 증액해 진행해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1. 정확한 보도가 안 되면 국민들은 위험해진다. 2. 정확한 보도가 되려면 언론사들의 돈이 필요하다. 3. 따라서 우리한테 돈을 좀 줘야 국민들이 안전해진다. 라는 논리예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양아치들이라는 논리인가요? 국민들을 볼모 삼아서 예산 증액해야 하고 그 돈 자기들 달라고 하는 게 지금 언론사들이 정부를 향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 전 의사들 총파업했던 그 논리와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너무 비슷한 요구사항이에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것 아닌가요? 언론들의 자본 종속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중동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까지 광고주 우호 칼럼들이 증가했다고 해요. 언론을 오로지 돈에 따르게 만들고 길들인 것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러니 다 같이 모여서 등산이나 하자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를 좋아할 리가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세계 다른 외신들, 세계 다른 정상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언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등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등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뭘 원하는지 뻔히 알면서 평소 하시던 모습 그대로 등산을 함께 하신 문재인 대통령. 기자들은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에이스의 눈에는 그 어떤 대통령보다 멋지게 보입니다. 오늘은 언론들이 민주정부를 왜 그렇게 싫어하고 또 문재인 정부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박정희 정부 때부터 그들은 언론과 긴밀한 유착관계로 묶여있기에 사실상 한 배를 탄 팀원이지만 민주정부는 자꾸만 언론사 세무조사, 언론의 권한 축소, 언론 개혁을 주장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민주정부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고 등산까지 하자고 했으니 좋아할 리가 없죠. 이게 어쩌면 결정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미움을 받는 이 나라, 뿌리 깊은 적폐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언론 개혁이 시급한 때이죠. 깨어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날카로운 비판으로 언론들이 진짜 언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